자, 지금 자 이거 가져올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상속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다중상속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식은 두 개한테 빨대를 꽂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은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자, 여기 지금 흰오리, 청둥오리, 그리고 고무오리랑 고무토리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상속으로만 해결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뜻하지도 않게 로보돌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다 봅시다. 로보돌이가. 근데 오리한테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일단 날다. 그리고 수영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날개로 날아가는 능력이 있고 뭐 물갈퀴로 수영하는 능력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흰오리, 청둥오리는 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누구를 상속받으면 돼요? 당연히 오리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고무오리 계열은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무오리한테 지금 자체적으로 날 수 없다는 그 날개 메서드를, 날다 메서드를 따로 이렇게 재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수영 기능도 자신만의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이 고무오리는 또 추가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자, 오리가 있고, 오리에는 날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얘는 수영하다가 있는데 물갈퀴로 수영합니다. 그 다음에 흰오리한테 뭐 해준 거예요? 흰오리한테 우리가 그냥 짧게 쓸게요. EX라만 쓸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익스텐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둥오리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무오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고무오리한테, 자, 얘는 날다가 있어요. 얘도 날다가 있는데 저는 날 수 없대요. 날 수 없대요. 그리고 수영하다도 있어요. 수영하다도 있는데 저는 물에 둥둥 뜬대요. 자, 그러면 자, 고무토오리는 누구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무오리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고무토 오리는 아니 그냥 이거 다 씁시다. 자, 그래서 고무토오리는 고무오리 걸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등장했다 했어요? 로보도리가 등장했어요. 근데 로보도리는 뭐예요? 얘는 날다가 있긴 한데 얘는 날개로 날아간대요. 근데 얘는 수영은 또 뭐예요? 저는 물에 둥둥 뜬대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자, 이게 뭐예요? 중복 생겼죠, 중복. 자, 중복 없애려고 우리가 지금 날개로 날아갑니다 로보돌이한테 했는데, 얘가 날개에 누가 갖고 있어요? 최종 부모가 지금 날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익스텐즈 해가지고 오리 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리 상속 받아오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날다 기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오리를 상속받으면은 수영도 자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오리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물갈퀴로 기본적으로 수영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수영을 저는 물에 둥둥 뜹니다. 이게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로보돌이한테. 이해되시나요? 얘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라 했죠? 그런데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중복 발생하잖아요. 중복. 그쵸? 지금 얘도 지금 물에 둥둥 뜹니다 있고 얘도 물에 둥둥 뜹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또 이제 여기다가 물에 둥둥 뜹니다 하기 싫어서 물에 둥둥 뜹니다 해가지고 고무오리 걸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다 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다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 발생해요? 또 중복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참고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서 오리, 고무오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요거는 문법상으로 막아놨어요. 절대 안 돼요. 요거는. 자, 이게 이제 뭐 다중상속이 안 되는 건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건 막아놨는데, 지금
그럼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아온다 해볼게요. 고무오리를. 자, 그러면 어때요? 고무오리 상속 받으면 자, 당연히 수영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쵸? 근데 대신에 뭘 만들어야 돼요? 날다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럼 또 문제가 뭐다? 중복이 발생합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상속으로 처리를 하려면 그 중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로직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로직을 만들었을 때 뭐 어떤 것들을 상속으로 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것도, 그러니까 돌아는 가겠죠. 근데 뭐에서 못 벗어난다? 중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자바는 어떤 언어? 객체지향 언어라 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가 지향하는 거는 뭐냐면 중복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중복을. 어떻게 하면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굉장히 편하게 코드가 짧게 진행이 될지를 목표로 삼는 언어인데, 이 중복 상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중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바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이걸 물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 사람한테 이걸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왜 지금 상속 분명 되죠. 상속을 하면 얼마든지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익스텐즈, 즉 상속으로 모든 문제를 왜 해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 문제를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 건데 상속 거의 안 씁니다. 상속 거의 안 써요. 왜냐, 상속은 진짜 특출난 경우에 거의 그때 빼고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런 한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